울려고 그래. 왜 맨날 나는 울어? 너도 울어?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많잖아. 스타벅스 속에서 나의 경쟁력 찾기. 뜨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나TV의 리나쌤입니다. 안녕. 오늘은 27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7살 친구들, 이제 중반을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27살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여전히 취업 준비생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7살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꿈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말해주면 좋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세 가지 키워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구독! 첫 번째가 경쟁력, 두 번째가 현명함, 세 번째가 자신감. 첫 번째 경쟁력은요, 아무래도 27살이 딱 되면 면접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물어볼 거예요. 이유는 주변에 같이 들어온 지원자들의 나이가 본인의 나이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나이가 조금 있으신 편인데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단골 질문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쟁력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27살 때를 좀 떠올려 봤을 때 내가 나만의 경쟁력이 뭐지? 를 과연 생각을 했을까? 지금 30이 넘은 사람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경쟁력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연히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이런 건 있어도 내가 찾지 않으면 그 경쟁력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좀 찾아내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경쟁력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그 역할, 자리에 따르는 존재감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나의 경쟁력은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찾아주기가 더 쉬워요. 내 스스로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뭘 좀 잘하는 것 같아? 나의 존재감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학원으로 오는 길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를 갔다 왔어요. 항상 지나가는 순간마다 그 낯익은 목소리, 여러분들도 아시죠? 낯익은 목소리. 네, 앞으로 마스크 쓰고 이동하세요. 이렇게 창문 닫고 기다려주세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스타벅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학생들도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속에서 나의 경쟁력 찾기 뜨든, 그냥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의 경쟁력을 찾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속에서 나의 경쟁력은 뭘까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손이 빨라. 그래서 나는 피크타임에 항상 음료를 제일 빨리 만들어. 나는 항상 피크타임에 소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나의 경쟁력은 손이 빠른 거죠. 근데 이것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여기서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존재감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은 왜 찾아야 되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주변에 나이 적은 친구들을 그래요, 이길 수 있어요. 나의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력과 더불어서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경제력도 이 27살 친구들이 조금 준비해야 될 때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요, 27살에서 8살로 넘어가면요, 물론 27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28살로 넘어가면 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할까? 그냥 다른 걸 찾아볼까?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높아진다는 거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적금도
적금도 좀 부어놓고 또 요즘 나라에서 지원금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지원금도 한번 찾아보고 조금 더 어렸을 때 커피도 사 먹고 막 내가 옷도 사 입고 막 그랬다면 나중에 우리 27살만 살고 그만 살 거 아니니까 28살, 29살을 조금 대비해서라도 좀 경제력을 조금 더 그게 마음의 여유거든요. 좀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쟁력과 경제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서 쌤 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의 경쟁력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쌤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을 듣고 스토리텔링 해보고 그 경험 분석해서 경쟁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현명함입니다. 현명함 어렵죠. 어려워요. 현명함이 과연 뭐야? 현명함이 뭐지? 지혜로움이 뭐지? 난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주변에서 현명한 사람을 봤던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명함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세 발자국 좀 앞서 생각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일러 대학교의 로버츠 교수하고요. 휘튼 대학교의 제이 우드 교수가 쓴 지적의 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지적의 미덕의 책에서 현명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6가지 특징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초등학교도 이제 강의를 가보고 중학교도 강의를 가보고 직업훈련 강의를 가보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직업훈련 강의를 가봤는데 초등학교 친구 특히나 겸손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배어있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함을 잘못 연출하면 오히려 거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겸손함은 진짜 마음속 여기 안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에서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하대 라고 해서 그 겸손함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그 순간 거만함이 초등학교 친구들에게서 막 보여지는 겸손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똑같이 친구들이 손을 들어요.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막 손을 들어요. 한 친구가 이 손을 들어서 네, 이 친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했을 때 막 얘기를 해요. 너무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뭔가 팍 와닿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겸손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부족한 점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진 일 속에서 누구누구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던가 근데 그것도 내 마음속에서 느껴야 돼. 진심이 돼야 돼. 내가 잘해서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그때 그분에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혹시 몰랐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 그게 바로 겸손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한 점과 배울 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함을 이제 적어보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상 속에서라도 저도 가끔 이래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맨 하늘을 보면서 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감사함을 찾아가는 습관들을 갖다 보면 쌤이 말씀드렸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사실 가치관과 연결이 되고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의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명함의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게요.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맞는데 회사는요 창의적인데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자율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신입사원에서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을 섣불리 했다가 혼날 수도 있어요. 항상 보고라는 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보고, 선보고. 자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책을 읽어요. 되게 멋진 책이에요. 이 책을 읽었는데 고지고대로 다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따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27살이잖아요. 나의 자율성을 조금 더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롤모델이 있고 나의 선생님이 있잖아요. 때로는 들을 거는 듣고 듣지 않을 거는 듣지 않고 따를 거는 따르고 따르지 않을 거는 따르지 않고 약간의 중용의 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그러움.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조금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는 마음. 어떤 실수가 생겨도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직이잖아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후배도 사람이에요. 상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너그러운 표정과 자세와 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세 번째 특징을 너그러움으로 쌤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현명함을 말씀해 드렸고요. 세 번째가 자신감입니다. 꿈 지향주의, 여러분들의 꿈의 동반자 리나 쌤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테슬라 사장이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입사원의 면접을 볼 지원자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대요. 그 지원자의 경험에 관련된 스토리를 묻는 건 당연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본대요. 그런데 그 물어보고 지원자가 답변하는 답변 속에서 지원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다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필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라는 건요, 성취감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동기, 구분되어 있는 동기 중에 가장 3위층에 있는 동기가 성취 동기라고 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첫 번째 법칙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자신감을 이야기했는데요. 자신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연출하셔도 돼요. 그냥 어깨를 펴고 당당히 쓰면 이 자세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연출된 자신감도 물론 나에게 자신감을 주지만 마음속 깊은 자신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취감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취감은 바로 성공 경험이랑도 연결이 되죠. 아니, 성공 경험이라고 하면 대단하고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헬스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럼 헬스장을 갔다 오는 것도 성공 경험이에요. 오늘 하루 단기적인 목표에서 성공 경험이고요. 장기적인 목표에서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루 성취를 하다 보면 장기적인 목표에서도 성취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러한 성취감들이 27살 친구분들이 취업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27살 친구들을 보면 스스로에게는 되게 엄격하고요. 남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속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죠. 그래서 왜 못해?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자기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축구선수 굉장히 유명한 박지성 선수랑 박세리 골프 선수, 전 골프 선수 인터뷰하는 걸 쌤이 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내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 자기들은 즐기면서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갖고 안 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청년들한테 그렇게 여유를 가져라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정말 찌찌찌를 많이 했어요. 쉬는 것도 불안해하고 쉬는 일이 없었죠. 무조건 움직였어요.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게 나의 경쟁력이고 그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되돌아보니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즐기면서 했으면 과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저 스스로에게 책찍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과 만약에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았던 여유롭게 살았던 삶을 비교해봤을 때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내가 하는 거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누가 대신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하는데 즐거움이랑 시간이 투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하는 건. 그런데 즐기면서 하는 것과 즐기지 못하고 하는 것 두 차이를 보면 시간을 투자하는 건 똑같고 대신 내 마음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즐기면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도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 마음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 속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자신감과 직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완성했을 때 자신감은 폭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은 약간 봐봐요. 상상해봐요 여러분. 바다가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바다 위에 여러분들 배를 타고 있어요.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바다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다는 여러분들의 길이 될 거고 풍경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목적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 속에서 경쟁력, 현명함,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2021년 많이 남았어요. 쌤이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의 삶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취업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야 하는 직장 생활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본인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너무 몰아세우고 힘들게 27살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봤을 때 27살 행복했는데 라고 떠올릴 수 있는 27살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쌤이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유는 제 앞에 있는 저의 직원이 27살이어서 그래요. 약간 이 친구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여기를 통해서 좀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멋진 한 해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28살 때 만날게요. 안녕. 눈물 나오려고 그래. 왜 맨날 나를 불러? 너도 울어? 여러분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쌤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28